코인과 같은 메타버스, NFT 나와 좀 관계없는 건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대했던 그런 것들로 돈 이만큼 벌었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등장하니까 불안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제를 좀 전환해서 네. 저희 구독자님들은 온라인몰에서 이렇게 경제적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온라인 쪽으로 이제 조금 판을 옮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는 언택트에 대한 얘기를 이미 10년 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제적인 전망은 조금 어떤지. 2013년에 온라인 쇼핑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전체 도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대략 한 8%? 그 정도 차지했을 때 지금은 38%입니다. 그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회의가 있는데요. 수출을 주제로 하는 지금 부처로 따지면 이제 산업통상자원부죠. 제가 중소기업의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해외 주요 온라인 쇼핑으로 안내를 해야 된다. 각 국가의 주재원으로 파견 나가 계셨던 주재원들이 한 목소리로 브라질 전문가, 중국 전문가, 러시아 전문가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아직 온라인 쇼핑 하나만 합니다. 제가 욕해도 되겠습니다. 경향성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있음을 못 봐요. 그때 만약에 있었으면 지금 온라인 쇼핑이 20%로 늘었거든요. 1%가 20%가 됐거든요. 러시아, 브라질, 그런 브릭스 국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코로나19 충격으로 언택트 시대가 왔다. 아닙니다. 언택트 시대는 이미부터 왔어요. 2020년에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전년 동월 대비 21년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20년에도 똑같이 늘어났어요. 2021년에 오프라인 쇼핑이 완전히 홍폐화됐죠. 맞습니다. 2020년, 2019년에도 코로나19와 상관없이 오프라인 쇼핑 거래액은 매월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시장에서 온라인 시장으로의 전환은 거슬 수 없는 변화. 근데 지금 딱 요 질문을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영국 주간지죠,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받았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거든요. 이게 온라인 쇼핑 시장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슬 수 없는 변화예요. 다만 아직도 전체 도소매 판매액 중에 오프라인 시장 거래액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37%, 38%가 온라인 쇼핑이라고 했으니까 62% 정도, 50%가 훌쩍 넘게는 여전히 오프라인 시장이라는 거죠. 백화점에서 구매하시고 대형마트,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시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장, 큰 시장을 보면서 이렇게 가는 경향성을 놓치는 경향도 좀 있어 보입니다만 경향성을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바이두가 안면인식 기술을 개발했고 그것을 알리페이가 활용합니다. 그러니까 키오스크가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고 주문과 지급 결제까지 더 간편하게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또 가능한데요? 이 사람은 원래 뭘 먹었던 사람이다. 네. 추천. 바로 그겁니다. 그걸 스마일 투 페이 서비스라고 하죠.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택시 타고 내리실 때 기존 택시보다 더 편하시죠? 왜냐하면 목적지 설명할 필요도 없죠. 카드 꺼낼 필요도 없죠. 대화 나눌 필요도 없죠. 훨씬 편해요. 마찬가지로 점원을 통해 주문하는 것보다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게 더 편리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그게 궁극적인 언택트 시대의 시작이에요. 지금은 키오스크가 불편한데 앞으로는 키오스크가 더 편리해져요. 생체인식 기술로 그 사람을 알아봐요. 카드도 등록이 돼요. 지급 결제까지 자유롭게 끝나죠. 그냥 이쪽 스타벅스 가든 이쪽 스타벅스 가든 다 저의 소비 패턴을 이미 알고 제가 가면 따뜻한 아메리카노 드시는 분 맞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저는 예스만 누르면 이게 끝나죠. 그럼 이거를 보시는 오프라인에서 이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도 이제는 내가 그러한 요소들을 우리 사업장에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한 번쯤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셔야 될 때인 것 같아요. 키오스크에 대한 그 거리낌, 좀 낯선 그 감정, 이걸 이제 액셉턴스, 수용성이라고 하는데 수용성이
비호의적에서 호의적으로의 전환이 22년 연중에 완전히 극단적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인터넷 뱅킹이 10여 년 전에 처음 도입될 때 얼마나 그걸 이용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너무 거부 반응을 느꼈어요. 온라인 뱅킹을 이용했어도 다시 한번 통장 찍어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랬었죠. 근데 어느새 지금은 은행 안 가시잖아요. 통장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그렇게 수용성이 완전히 전환되는 시점이 옵니다. 이것은 비단 온라인 도소매, 쇼핑 뭐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미 공항 서비스도 사람을 만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주도 갔다가 오는데 공항 직원을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손바닥으로 나를 인식하고 가거든요. 바이오패스죠. 회사도 이제 점점점 더 이 메타버스 환경으로 바뀌면서 어차피 회사 출근하면 하루 종일 모니터 보고 있을 건데 왜 출근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하지 마세요. 집에서 그냥 메타버스 환경에서 출근하세요. 스페셜과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더 고도화되고 현실화되고 많이 보급되면서 언택트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언택트를 얘기하면은 이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그래 뭐 그게 이제 뭐 떠오르는 것도 알겠고 뭔지 대략 알겠는데 결국에는 그거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는 돈이 글로 흘러간다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떻게 그 안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아직은 이 안에서 저희 같은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이제 코인과 같은 투자 자산이 또 생겼다. 가상 자산이죠. 이런 것이 생겼다가 메타버스, NFT 자꾸 고도화된 기술들이 또 나오고 나와 좀 관계 없는 것 아니야 하는 생각을 갖고 대했던 그런 것들로 돈 이만큼 벌었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등장하니까 불안해하시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언택트 뉴노멀, 그리고 메타버스, NFT 이런 신조어, 기술과 관련된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는 신조어들과 친해지십시오. 이거 어려워. 그렇게 어렵다라고 나랑 관계없어라고 받아들이시는 순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야 될 수 있어요. 점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기술과 친해지십시오. 그냥 내가 한번 만약에 이메일 지금 사용하지 않았으면, 인터넷 뱅킹 조금 불편하다고 사용하지 않았으면,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지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기술적 변화가 계속 급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양극화, 디지털 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뜩이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 서울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고학력자와 비학력자의 격차, 계속 그 여러 가지 격차들이 벌어지다가 또 한 가지 거대한 격차가 등장합니다. 그 거대한 격차가 디지털 갭입니다. 이 디지털 기술들을 아느냐 모르냐는 나를 정말 다른 사람으로 만들게 할 것이고요. 그럼으로써 그냥 그 메타버스에 대한 공부, 메타버스 도대체 무엇이고 특히 산업적으로 어떻게까지 적용되는가, 정말 그 극단에 있는 기업들은 심지어 기업의 이름을 메타라고까지 바꿔가면서까지 그 메타버스 기술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기술 기반으로 차원이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말 양팔 걷어붙이고 달려가고 있는데 나랑 관계없어 하고 그냥 닫아버리는 순간 나는 계속 디지털 갭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희 할머니도 키오스크 환경 받아들일 수 없거든요. 근데 또 열심히 그런 변화되는 환경을 쫓아가시는 또 어르신들 보면 또 매우 즐겁게 그 환경을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고요. 투자 관점에서는 하물며 그렇다. 실물자산 투자도 있고 금융자산 투자도 있는데 가상자산 투자라는 새로운 투자 대상도 생겨나고 있고 그 속에서 또 돈을 벌 수도 있고 안 벌 수도 있고 그 투자 여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적어도 알고 투자를 하든 투자를 안 하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모르고 투자를 안 해서 나 계속 낭패 봤어 이런 일이 없도록 나를 이미 아는 사람으로 만들고 투자 여부는 그때 가서 판단하더라도 세상 돌아가는 거, 기술 패권의 흐름 이런 것들을 같이
팔로우하면서 지내시면 어떨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국 메타버스는 배척점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넘어가야 할 산이니 우선 빨리 거기를 공부를 해보자. 가끔 특히 이 전문가들하고 대담할 때조차 그런 기술적 영역을 전공으로 하지 않거나 그런 기술적 영역을 경험하지 못하신 그 전문가분들하고 대담할 때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왜 없다고 할까? 가상경제는 없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없다. 데이터 경제는 없다. 왜 없다고 할까? 모른다고 하시지. 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모르면서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없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디엔가 있다. 내가 모를 뿐이다. 그냥 제가 제 채널을 추천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냥 제 채널에 오셔서 메타버스 한 15분짜리 강의 그거 한 번만 들어보세요. 정말 그 강연을 듣고 메타버스가 없다라고 주장할 것인지 듣고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메타버스는 너무 많다. 사실 교수님의 그 영상을 보면 우리가 이미 메타버스 세계 안에 있다는 거를 다들 경험하실 그렇죠. 겁니다. 네. 대표님 저는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줄 몰랐어요. 한 10분 지난 줄 알았는데 1시간이 훌쩍 갔어요. 네. 제가 미리 안내 드린 대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영상에 대해서 느낀 점을 댓글로 남겨주신 후에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에 신청을 해주시면은 우리 교수님께서 여기 다 이렇게 친필 사인을 해주셨거든요. 교수님의 친필 사인본 10권과 함께 돈 많은 언니가 준비한 경제 읽어주는 남자 책도 10권 해서 총 20분께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너무 멋있는 대담을 잘 이끌어 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하고요. 대담하면서 저도 오늘 1시간여 동안 드렸던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보는데 요약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변화에 투자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놓여 있고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나만 변화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어떤 변화하는 환경에 놓여 있는가를 관심 갖고 들여다보시고 그 안에서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오늘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자, 그럼 저는 마무리 인사를 하고 오늘 영상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한번 믿어보자. 우리 경제는 김광석 교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